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요즘 장마라고 하는데 도대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비를 구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 지역은 가뭄에 시달린다고 하는데 이런 가뭄이 언제 해소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금요일에는 비가 온다고 하죠. 하지만 비가 어느 정도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비가 올 때는 비가 와야 할 때는 과하지 않게 어느 정도는 와야 모든 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 알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 역시 비가 오지 않는 장마처럼 뭔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구석이 많습니다. 우선 외국의 경우를 보면은 경제가 우리나라 경제도 잘 돌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고요. 또 그만두거나 자진 사퇴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자기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관 후보자들 중에서 일부가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새 정말 자진사퇴라는 것을 찾아보기 힘든 사회가 됐다는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갈 때까지 가보자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만연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비가 오지 않은 장마처럼 이럴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 현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그런지 우리 모두의 현명함이 더욱 절실해지는 요즘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같은 차라도 타는 사람이 다르면 자동차 보험도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 악사가 시작합니다. 운전자 라이프에 최적화된 악사 맞춤 자동차 보험. 꼭 필요한 보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악사 홈페이지에서 5분 안에 확인하세요.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가리고 흉터 가리지 마세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에 더 자신있게. 더마틱스 울트라.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오늘도 뉴스 정리해보면서 출발해보죠.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그저께였었죠. 여당 전당대회. 네.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뉴스가 많으면 좋습니다. 글 쓸 게 많아가지고. 예. 좋은 뉴스가 많아야 되는데요. 아니요, 뭐 주제만 있으면 되는데 네. 주제가 없는 주가 있어요. 참 네. 고민되는 데인데. 자, 오늘 카피는 뭐죠? 오늘 카피 카운트다운입니다. 예, 카운트다운. 네, 45년 전 오늘 날짜예요. 예. 69년인데 아폴로 11호가 발사가 됐네요. 예. 이게 나흘간 우주를 날아서 달 표면에 닐 암스트롱의 발자국을 이제 찍었죠. 예, 발자국 찍은 건 7월 20일인데요. 예. 제가 놀라운 건 45년 됐습니다. 인간이 달에 간지. 예. 근데 우리는 아직도 21세기가 이렇게 험난하다. 별로 낮은 게 없다. 69년 달에 갔던 해에 비해서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격세지감입니다. 이때 태어나셨나요? 태어났었죠. 아, 그렇구나. 네. 저는 이거 텔레비로 본 기억이 나요. 네, 우리나라에도 왔었대요. 우주비행사들이. 아니, 그러니까 뭐죠? 달에 이렇게 딱 내려가는 거를 생중계로. 텔레비전으로 봤던 기억이 있어요. 저 아주 어렸을 적인데. 근데 말이에요. 정말 이 변한 게 별로 없고 진화 수준이 없다. 제가 오늘 우리 뭐 짠 거는 아닌데 제가 오프닝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카운트다운 관련 뉴스가 뭐예요? 우선 두 가지 주목하셔야 예. 됩니다. 네,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임명 오늘 초읽기죠. 예. 기다리고 있는데 어제 어쨌든 김명수 후보는 이제 전격 지명 철회되고 그렇습니다. 대신 이제 황우여 의원이 지명이 됐는데요. 예. 대신 이제 남아 있는 한 명. 이 박영선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만나서 콕 집었던 인물 중에 정성근 후보가 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 후보는 임명 강행될 예정이어서 어제 자정까지 이제 보고서를
송부해달라 재요청이 청와대에서 있었고요. 예. 여야는 이제 뭐 당연히 합의가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시한이 지나버렸고 오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리고 나면 이제 일파만파 아주 파장이 커질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청와대는 정성근, 정정수 두 후보에 대한 인면청문 보고서를 재요청을 했고 네. 이게 그 시한이 지났나요? 네. 그죠? 지나갔습니다. 지났네요. 예. 뭐 이제 여당 간사도 타결이 어렵다. 청와대가 결정할 일이다. 이렇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예. 오늘 아마 강행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2기 내각 출범 많이 늦었지 않습니까? 어제 차관급 인사도 있었어요. 예. 안행부 제2차관에 이성호 이 국방대 총장이 예. 임명이 됐는데 이분은 아덴만의 여명 작전을 기획하고 총괄 지휘했던 인물로 알려져서 앞으로 안전 문제에 대해서 군 전문가를 기용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고요. 예. 또 청와대에 신설되는 인사수석 비서관 이분이 이제 정진철 비서관이인데 예. 이분은 또 특이하게 참여정부 시절에 중앙인사관리위원회 정책국장 그리고 국가기록원장을 지낸 분이어서 지금 대전복지재단 대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는 뭐 하는 분인가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으시지만 사실 공무원 인사 전문가 인사통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건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과거 정권을 초월해가지고 전문가를 그렇습니다. 초빙한다는 건 아주 좋은 일이죠. 그래서 이제 좀 예. 좋은 현상 기류들도 있는데 예. 결국은 이 정성근 후보 문제 때문에 여야가 오늘 격돌할 상황이니 말이죠. 참 그래요. 두 번째 카운트다운은 뭔가요? 네, 또 카운트다운 730 재보선 예. 카운트다운인데요. 날짜로는 딱 2주 남았고요. 예. 내일 모레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해서 13일이 지나면 바로 선거일입니다. 예. 지방선거 때 경험하셨겠지만 사전투표가 또 25일, 26일 있어서 그렇죠. 사실 투표는 더 빨리 시작된다고 봐야 되고요. 20일이면 투표용지 인쇄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문제는 야권의 동작을 수원정 야권 후보 단일화가 과연 되겠는가. 한 사나흘 동안 되겠습니까?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16일입니다. 16일. 이게 힘들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인수하고 난 다음에 단일화하면 사표가 많이 생깁니다. 맞습니다. 사전투표도 있고요. 이 그래요. 문제가 복잡하죠. 예. 근데 어쨌든 선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동작을이 이제 후보 단일화 이게 이제 관심사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원정이 임태희 의원이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 나와 있고요. 예. 대항마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원 후보인데 여기 이제 정 대표도 나와 있어서 여기도 관심사죠. 맞습니다. 사실. 이 두 군데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카운트다운 관련 뉴스 또 있나요? 발사가 됐습니다. 네. 통일준비위원회 어제 발족했으니까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이 민간 측 부위원장도 발표가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정종욱 인천대 석좌 교수 전에 이제 주중대사 지냈던 분인데 예. 6일째 장관을 또 정부 측 부위원장으로 해서 예. 50명의 인사가 어제 출범했으니까 이건 예. 카운트다운 지나서 발사가 됐고요. 오늘 주목해 보실 카운트다운이 오후 1시 반에 어제 단원고를 출발한 생존 학생들이 예. 지금 1박 2일 도보 행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모님들이 희생자 부모님들이 농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15분은 단식하고 그렇죠. 있고요. 이 세월호 특별법 시한이 오늘인데요. 이것도 예. 초읽기인데 아마 이게 결렬될 것으로 보여져서 예. 안이 3개거든요. 여당안, 야당안, 가족 대책위 안. 어쨌든 가족들의 좀 입장, 진상 규명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닥을 잘 잡았으면 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노래는 어떤 걸까요? 네, 아폴로 11호 달에 간 지 45년 지났는데 우리나라 안에서는 아직도 원시적인 이 논란들이 많아서 이 진통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래서 우리 좀 각박한 마음들 풀자고 달달한 재즈입니다. Fly Me to the Moon. 같이 들으시죠. 저 참 좋아하는 건데. 우주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먼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Jupiter and Mars. In other words, hold my hand. In other words, darling, kiss me. Fill my heart with song and let me sing forevermore. You are all I long for, all I worship and adore. In other words, please be true. In other words, I love you.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2기 내각이 출범을 했고요. 또 새로운 지도부를 새누리당이 맞았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시작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 과연 앞으로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주목이 되죠. 그래서 오늘은 새누리당 정책을 총괄하는 분이죠.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연결해서 현안에 대한 여당의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주 의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주호영 의원입니다. 예. 어제 일정이 좀 빡빡하셨겠어요. 국립현충원 가셨다가 예. 청와대도 가시고 그죠? 예. 뭐 분위기는 좋았습니까? 예, 어제 이제 그 새 지도부 공식 첫 일정이 있던 날인데요. 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오전 7시 반에 국립현충원, 예. 그다음에 9시에 경기도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 예. 또 12시에 청와대 오찬회동, 또 오후 2시에 의원총회, 아주 바빴던 하루였습니다. 예. 근데 전당대회 끝난 이후에 첫날이니까 예. 모두들 좀 설레이고 결의에 찬 그런 분위기였고요. 이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서 당선된 최고위원들이 이 정부의 성공, 당의 단합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한 하루였습니다. 예.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청와대 점심은 어제 메뉴가 뭐셨어요? 메뉴가 다양했는데요. 예. 저 주식은 국수가 나왔습니다. 아, 국수요? 칼국수 나왔고요. 예. 그다음에 보통 식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쎄요, 보통 정도인데 사람들은 예. 뭐 굉장한 걸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점심은 오히려 좀 저로서는 약간 부족한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아, 예. 그래서 그냥 여쭤본 거고요. 예. 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김무성 신임 대표하고 만나셨을 텐데. 예. 덕담이 좀 오가고. 근데 구체적인 얘기는 나오지 않았겠죠? 어땠습니까? 예, 어제는 어차피 첫날이고. 예. 전당대회에서 당선되는 것을 축하하는 자리고 또 서로 잘해보자고 다짐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없고 앞으로 잘해보자 또 정례적으로 만나서 소통하자 그런 분위기의 자리였습니다. 네. 아니 근데 어제 청와대 만남이 더욱더 이 관심을 끌게 되는 게 갑자기 그 청와대 오찬이 잡혔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아니 갑자기 잡힌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보통 전당대회가 끝나면 당선되신 분들을 축하하고 만나는 자리가 늘 있어 왔는데요. 예. 다만 이제 청와대 대통령의 일정에 따라서 바로 다음 날이 되든지 조금 근접하느냐 조금 그 시간이 걸리냐 이런 문제였지 특별히 이례적인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또 어제 전당대회 당선자가 확정되기 전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니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그 인사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두 사람에 대한 그 정종섭, 정성근 두 후보자에 대한 이 인사청문 보고서 재요청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통령이 당부가 있지 않았을까 이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갑자기 잡힌 것 아니냐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얘기 없었죠? 봅니다. 예? 저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아니라고 보고 어제도 일반적으로 인재를 발굴하고 청문회를 통과하고 사람을 찾는 데 대한 일반적인 어려움에 대한 말씀은 계셨지만은 특별히 특정인을 거명해서 도와달라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렇군요. 예. 어쨌든 앞으로 이런 자리, 다시 말해서 당과 청와대가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질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셨어요? 예, 우선 지난 6월 25일 날 대통령께서 이제 이완구 원내대표와 김정은 수석과 이제 회동을 하셨고, 30일에는 이제 정책위 의장인 저와 나성린 수석 부의장과도 이제 정책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기회가 있었고요. 또 7월 10일에는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만남도 있었지 않습니까? 어제는 여당 지도부와 만남이 있었고, 한데 그때마다 여야 지도부와의 만남에서도 정례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대통령께서 먼저 하셨고요. 또 어제도 이런 자리를 자주 갖자는 이야기가 있어서 앞으로는 훨씬 더 이런 소통의 자리가 자주 마련될 걸로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어제 또 일이 있었죠. 교육부 장관 임명 철회, 그러니까 김명수 장관 내정제에 대한 임명 철회, 그리고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교육부 장관 임명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 사회에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우선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가 이제 내정된 지 32일 만에 어제 지명이 철회됐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국가적으로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명수 후보자는 이제 언론이나 야당으로부터 제기되는 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제대로 해명하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청문회를 진행해 봤는데 결국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오히려 의혹을 키운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민 여론이 매우 악화되었고 이런 국민 여론을 대통령께서 수렴하셔서 지명을 철회한 걸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황우려 새 내정자는 저도 교육위원회에서 같이 두 차례나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이 의원 생활이 지금 이제 5선이니까 지금 20년 다 돼 가는데요. 그 중에 10수년을 교육위에만 계신 교육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자 사회부총리로서는 저는 아주 적임자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여당의 대표를 하시다가 이 장관으로 가시는 것 때문에 격을 낮추어서 가시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지적도 없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또 사회부총리로서 사회 전반의 갈등 관리나 통합도 하기 때문에 그 점도 저는 그렇게 흠이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일부에서는 부총리급 두 분 있지 않습니까? 추경환 부총리하고 이제 황우여 내정자하고 두 사람 다 어떻게 친박의 당 대표, 원내대표가 전부 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이제는 행정부 중심으로 밀고 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오히려 저는 반대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국정의 중심이 예전에는 정부나 청와대에 있다가 지금 우리 신 박사님도 아시다시피 국회로 많이 중심이 옮겨와 있습니다. 국회의 동의나 협조 없이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중요 정책이나 예산은 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국회에 오래 계시고 당의 중심에 있던 분들이 입각해서 정부 일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회를 중요시하겠다 저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지 국회와는 대화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끌어가겠다.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는 되지도 않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요. 지금 이제 730 재보선이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 730 재보선 얘기를 본격적으로 묻기 전에 이 정성근, 정종섭 두 내정자에 대한 임명이 강행됐을 경우에는 일정 부분 730 재보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많이 이거 임명 강행하면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당에서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죠. 730 재보궐선거가 거의 미니 총선 규모로 15군데에서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결정이 나왔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또 한편 생각하면 이제 2기 내각이 빨리 출범해서 산적한 국정 현안들을 신속히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 경우에 보듯이 한 달 이상 총리부터 포함하면 상당 기간 동안 이제 국정이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걱정을 또한 여당으로서는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다만 이제 정성근, 정종섭 두 후보자에 관해서 야당이나 국민들의 평가가 두 분에 대해서 약간 강도의 차이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정종섭 후보자의 경우는 깔끔하지는 않지만은 장관직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부적격자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정종섭 후보자의 경우는 빨리 좀 취임을 해서 산정한 일을 지금 더구나 안전행정부가 지금 정부 조직 개편을 주도하고 있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나 야당이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이 당내에 있는 것 같고요. 정성근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여론이 좀 갈려집니다.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위정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 청문회 정해 중에 음주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도 적지 않고요. 다만 그러나 국정 공백이 너무 길고 또 새 후보자를 찾아서 청문 절차를 진행하려면 한 달 가까운 시간이 또 소요되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차차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여론의 이 흐름이 형성돼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고민이 많으실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어제 12시까지 재차 청문 경과 보고서를 보내달라는 요청이 청와대로부터 왔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어떤 결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여론의 흐름이나 민심의 방향을 잘 보는 결정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죠. 네. 아무래도 뭐 지지율 신경 안 쓴다 그래도 지지율을 조금이라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청와대 입장에선. 예. 그리고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출범을 했죠. 그렇죠? 이게 이제 기존에는 그 민주평통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솔직히 이게 민주평통하고 통일준비위원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언론에서도 일부 그런 지적이 있고요. 또 통일부가 있고 민주평통이 있는데 또 통일준비위원회는 뭐냐 이제 이런 의문이 제기가 되죠. 맞습니다. 통일에 대한 간절한 희망, 통일은 대박이다 뭐 이런 어떤 희망은 많았지만은 구체적으로 통일에 이르는 과정이나 통일 후에 예상되는 각종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또는 종합적인 검토나 준비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통일부는 우선 이제 남북 대화라든지 교류 협력 이런 정책을 수립하고 북한 정세 분석이나 통일 교육 이제 이런 걸 주로 관장하는 부처이고요. 민주평통은 헌법상 대통령의 자문기구인데 전국과 해외에 대략 2만 명 정도 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평통에 이런 통일준비위원회에 관련되는 조직을 넣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2만 명이나 되니까 이 조직이 좀 몸집이 큰 조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조직은 약간 통일에 관한 어떤 국민의 공감대를 넓혀가고 하는 이런 범국민적인 기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준비하고 이런 조직으로서는 성격이 약간 좀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통일부, 민주평통을 비롯한 이런 기구들을 전부 의견을 수렴하고 모으는 말하자면 전 국가의 통일에 관한 역량을 모으고 준비하는 기구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 통일준비위원회가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위원장을 맡으시고 통일부 장관이 이 부위원장 그리고 주중대사를 하신 정종욱 석좌 교수께서 이제 민간 부분 부위원장을 맡으셔서 통일부와 민주평통 전체를 같이 아우르고 엮는 기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저도 이 지금 명단 보고 있는데 어쨌든 잘 되면 좋죠.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은 참 좋은 기구가 될 수 있겠죠. 저희들로서도 이 진보적 학자분들도 참가를 해주셨고 또 각종 사회단체에서도 와서 야당이 생각하는 완전한 진보적인 분들의 많은 참여는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은 그런 대로 범국가적 기구로서 저는 손색이 없이 출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BMW 품질 인증 중고차 BMW 프리미엄 셀렉션 소중한 자부심이기에 BMW가 직접 검증합니다. 72가지 기술 점검, 투명한 정비 이력, 1년 무상 보증까지 전국 주요 도시 9개의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BMW 프리미엄 셀렉션. 잘생겼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긴데 무슨 이유 필요한가요? 기죽지마 힘을 내봐 그대로도 잘생겼어 챙겨줘서 고마워요 잘생겼다 황대역 LGA SK텔레콤. 김연아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비오는 날 드라이브의 즐거움, 차창밖 빗방울이 만드는 도로 풍경과 시원한 빗소리까지. 이 즐거움 오랫동안 즐기고 싶다면 감속하세요. 빗길에선 천천히, 그리고 안전하게. 멀어지세요. 앞차와 거리를 두고 여유를 만끽하세요. 6월에서 8월 사이 장마철에는 교통사고가 집중되어 나타납니다. 맑은 날보다 더 천천히 운전하세요. 가장 아름다운 빗길 운전, 바로 안전운전입니다. 이 캠페인은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가 함께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강력한 45토크, 파워풀한 202마력의 새로운 디젤. 그보다 놀라운 것은 그랜저의 프리미엄을 담은 디젤이라는 것. 또 하나의 그랜저 디젤 출시.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1억 년 전 석유를 지금 우리가 개발해. 근데 다 떨어지면? 몰라요.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었어. 그리고 석탄의 석유로 이산화탄소를 플라스틱으로. 진짜? 이게 바로 미래에너지, 친환경에너지, 그린에너지야.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시 미래에너지까지. 혁신을 혁신하다 SK이노베이션. 쉐보레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선정.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 국산자동차 판매 부문 2년 연속 1위. 7월 중 추첨을 통해 100만원 여행 상품권, 30만원 주유 상품권 등 놀라운 구매 혜택을.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7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커피. 프림의 가장 많은 첨가물 카제인도. 두 번째 많은 첨가물 인산염도. 전혀 넣지 않은 대한민국 단 하나뿐인 커피. 좋은 커피란 이런 것. 커피를 바꾼 좋은 생각. French Cafe Cafe Mix Nouveau.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메이저리그 출신 외국인 선수죠. 이 프로야구 SK의 루크 스캇이 이만수 감독과의 언쟁을 높인 게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죠? 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어제 한화하고 SK하고 문학구장, 그러니까 SK 홈구장에서 싸웠는데요. 그 전에 이제 선수들이 훈련할 때 스캇이 사복 차림을 하고 그 이만수 감독에게 다가왔고요. 대화를 하다가 점점 원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무슨 얘기 하는지 들릴 정도로 싸우는 게 분명할 정도로 서로 흥분을 해서 말다툼을 벌였고요. 경기 전에 와 있던 팬들 모두 다 그 장면을 목도를 했습니다. 스캇은 이 감독을 향해서 거짓말쟁이다, 겁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자신이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9년 동안 뛰었고 135홈런을 칠 정도로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한 타자인데 자기한테 몸 관리 방식이 자기 나름대로 있지만 감독이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를 했습니다. 허리 부상으로 스캇이 1군에서 2군으로 내려가고 나서 지금 한 달 만에 1군으로 다시 복귀했거든요. 예. 근데 1군으로 또 다시 내려갔어요. 그거에 대해서 감독이 이렇게 훈련해라 저렇게 훈련해라라고 얘기하고 또 계속 2군에 있고 하니까 자존심도 상한 그런 상태로 지금 보입니다. 뭐 지금 루크 스캇뿐만 아니라요. 지금 SK는 외국인 선수가 2명이 더 있습니다. 예. 울프라는 투수가 있는데 1승밖에 거두지 못하고 있고 레이에스 역시 투수인데 1승 4패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 3명이 지금 모두 다 기대 이하에 부진에 허덕이고 있고요. 그러면서 SK가 지금 8위까지 처져 있는 상태인데요. 예. 이것에 대해서 뭐 선수들이 감독한테 항명을 했다 이렇게 좀 보도하는 것도 있고 그것도 뭐 없지는 않는 사실인데 냉정히 본다고 하면 팀도 성적이 안 나오고 이렇게 선수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는 건 감독도 잘못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예. 이것도 SK 이만수 감독도 곱씹어 봐야 되겠죠. 영어로 싸웠어요, 둘이?
네, 그렇습니다. 영어를 잘하시네, 모두. 예. 이만수 감독은 시카고 화이트삭스에서 이제 불펜 코치도 있고 하니까요. 영어로 소통이 가능하죠. 네. 야, 그렇군요. 그리고 뭐 연날리기 닭싸움도 한일전이면 재밌다는 말이 있는데, 네. 일본 언론은 한일전이 열린다고 보도를 하는데, 우리나라 축구협회는 이거를 부인하고 있지.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이달 초에도 벌써 2번이나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일전이 9월에 열린다, 아니면 10월 10일에 열린다, 이런 보도도 어제 나왔고요. 그래서 축구협회가 일본하고 한일전을 열려고 추진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요. 취재 결과 축구협회가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이전에 축구협회 이제 한일전이 열리고 또 아니면 우리 축구협회 회장이 일본 수뇌부하고 만날 때 구두로 좀 한번 합시다, 이렇게 이제 인사 한 말 비슷한 것 같은데요. 예. 이걸 가지고 이제 일본은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해서 대회를 치르려고, 한일전을 치르려고 하는데, 뭐 우리 입장에서는 당초 없는 한일전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내심 걱정스러운 거는 지금 월드컵 부진에 이어서 감독도 지금 안 뽑고 나중에 감독이 뽑게 되면은 한일전이라는 부담스러운 경기를 할 경우는 또 상당히 패할 경우에 또 어려움이 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약간 피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경향신문 김세용 기자였습니다.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지도부를 출범시킨 새누리당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야당이 이 새롭게 구성된 지도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부분이 앞으로의 전국을 우리가 전망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을 비롯한 전국 현안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으로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예. 우선 그 얘기부터 좀 여쭤볼게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가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세요? 이 인선을? 글쎄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비박 이 당권을 장악하니까 친박으로 경제부총리의 최경환, 그리고 교육부총리의 황우여, 이렇게 앞세우고 청와대는 김기춘 비서실장 체제로 이끌면서 당을 좀 견제하겠다. 그리고 뭐라고 하더라도 박근혜 정부는 친박 정권이다 하는 것을 좀 국민 앞에 보인, 또 당에 과시한 그런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과시가 아니라요.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국회 같은 경우에도 친이계, 우리 정의화 국회의장께서는 친이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당도 지금 사실 김무성 의원 비박계니까 이 김무성 대표, 이러니까 결국은 행정부를 직접 움직여서 자신의 어떤 그 생각을 구현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이번에 재보선 후보들도 전부 MB맨들이 다시 귀환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집권 1년 3, 4개월 만에 완전히 친박은 몰락하고 친이, 비박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와 정부라도 장악해서 끌고 가겠다, 이런 의지의 편 같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다고 보세요? 친이의 대두, 친박의 몰락,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만과 독선, 그리고 국회, 특히 새누리당까지도 무시하면서 측근 정치, 또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너무 의존해가지고 소통이 없기 때문에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현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우리 박 의원님하고 김무성 대표하고 잘 아시죠? 원내대표 시절에 같이 이 카운터파트였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전부터 뭐 잘 아는 사이고. 그 전부터요? 김무성 대표는 상도동계. 예, 그렇죠. 저는 김대중계. 동교동계. 예. 그래서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정치를 배웠고 또 그러한 때부터 가깝게 지냈습니다. 예.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무성 대표는 그 별명 무대 그대로 선이 굳고요. 예. 야당과 소통을 하는, 그래서 늘 야당에게 져주면서 명분을 주고 실리를 찾아가는 아주 통큰 정치인입니다. 예. 그리고 이번 어려움을 또 겪으면서도 압도적으로 대표에 당선되는 것도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하겠다. 이 말이 굉장히 국민들을 움직였다고 봅니다. 예. 이번에 보면은 민심이 당심이고 천심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지금 야당에게 져주면서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렇다면은 정성근 정정수업 내정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요청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임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많이 임명 강행했을 때에는 김무성 신임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항까지는 아니지만은, 야당과 어느 정도의 인식을 같이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지금 현재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나, 김무성 대표 스스로도, 이제 취임하자마자 첫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예. 강력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말한 자체가 강력한 메시지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했다 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좋을 겁니다. 예. 사실 정성근 예. 문화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 위증, 폭탄주, 심지어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무료 사용한 것은 엄연한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아침 보수지나 진보지나 할 것 없이 국격까지 운운하면서 물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최근 박근혜 대통령께서 가장 원하는 국론 통일, 국민 통합이 정성근 후보자로부터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또 여야에서 이렇게 반대하는 것을 만약 임명 강행한다고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으로부터 강한 저항을 받게 될 것이고, 예. 김무성 대표도 상당히 출범부터 좀 스타일을 구기는 그런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 참사를 계속할 게 아니라 또 여기서 밀리면 어쩐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성근 후보자가 자진 사퇴나 혹은 임명 철회를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요. 자, 야당 얘기인데 기동민 권은희 후보 전략 공천에 대해서 잘한 선택이라고 박지원 원내대표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미 우리도 후보를 전략 공천해서 지금 등록을 해가지고 선거운동이 개시되는 순간인데, 그 공천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은 소위 전쟁 중에 장수를 비난하는 꼴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공천 과정에서는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공천 확정 2, 3일 전에는 이제 두 대표에게 맡기고 우리는 현장에 나가서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자,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은 선거 결과에 따라서 7월 30 재보궐선거 이후에 논할 말이기 때문에 지금은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리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지금 어쨌든 현재 보면은 각종 여론조사가 그렇게 좋은 것만 아닐 수도 아닌 경우도 있어요. 예. 근데 만약 결과가 안 좋으면 730 재보선 결과가 안 좋다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의 책임론이 제기가 되고, 그 책임론이 제기가 됐을 경우엔 조기 전당대회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여론조사를 물론 좋으면 기분 좋겠죠. 예. 그렇지만은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만일 안 좋으면 결과가. 그 만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하는 것은 예. 결국 전쟁 중에 있는 전투를 이끌고 있는 두 장수를 흔드는 거고. 예. 또 선거 전략적으로도 후보들에게나 알겠습니다. 운동원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말입니다. 그 안철수 대표가 5석만 얻어도 우린 성공한 것이다. 이거는 동의하십니까? 그건 좀 선거를 앞두고 네. 여당에서는 항상 엄살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번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대표도 조금 엄살을 부렸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야당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예. 사기 진작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이길 수 있다 예. 하는 어떤 모티베이션을 주는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거는 안철수 대표가 야당 생활을 얼마 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건 아니고 예. 너무 순수하고 솔직했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한 몇 석 정도는 이길 거라고 보세요, 우리 박지원 의원께서는? 글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최소한도의 그 승리의 그 선이 있지 않습니까? 15석 중에서. 15석이기 때문에 예. 최소한 8석 이상은 이겨야 이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그렇죠. 15석이니까 15석 중에 과반 이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과거 통진당 김선동 전 의원의 지역까지 합하면 6개인데 2석을 더 끌어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글쎄요, 지금처럼 좋은 예. 재보궐 선거 여건을 가진 적이 야당이 없습니다.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인사 참국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예. 앵그리맘만 있는 게 아니고 앵그리 국민이 있습니다. 예. 앵그리맘만 있는 게 아니라 앵그리 국민도 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선거 잘 치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자기관리요? 잘 먹고 잘 쉬기. 한 가지 더. 잘 마시기. 바로 터뜨려 바로 마시는 앰플음료. 내가 고르는 닥터. 늑대 닥터앤닥터. 허규현 위원님은 LTE데이트도 많이 쓰시겠어요? 한국, 미국, 일본 경기까지 하루에 10시간 이상 넘게 보죠. 그럼 요금이 이게 그건 걱정 없어요. 데이터 요금 걱정 없는 LTE8 무한대 요금제. 요금제도 역시 U+. Follow me, U+, LTE8.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난 무엇을 위해 사는가 고민돼요. 어쩜 좋죠? 참된 나를 찾고 싶은 C3 타입이군요. 인생의 온갖 번뇌를 다스리기 위해 양곤 417을 처방해드릴게요. 떠나세요. 당신의 타입에 맞는 미얀마로. 대한항공 미얀마 양곤 메이루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30. 조금 아파도 괜찮아요. 1000번을 아파야 꿈을 이루지. 아프지 않은 성공은 없습니다. 아픔을 겁내지 마세요. 아픈 만큼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아프라는 겁니까? 네. 아프지 마세요. 당신답게 오늘을 사세요. 오늘의 보험이 함께합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향기 레시피에서 골라보세요. 전 바닐라 부케요. 섬유 유연제와 다우니 아로마 듀얼을 함께 쓰면 새로운 향기가 만들어집니다. 향기 좋다. 다우니 향기 레시피로 당신만의 향기를 만드세요. 다우니 아로마 듀얼.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전 뉴스 이후인 8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